자, 교재 맨 앞 페이지 보겠습니다. 8페이지. 오늘은 첫 수업인 만큼 우리가 본격적인 진도는 다음 시간부터 나간다고 생각하고 좀 전체적인 틀 잡는 얘기를 좀 먼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다른 과목하고는 좀 달리 영어는 그 구성하고 있는 세부 영역들이 워낙이 다양해서 실제로 공부 그 대상 자체를 좀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공부하는 순서나 또는 방법 같은 게 다른 과목보다도 특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그 영어 시험에 영역, 세부 영역부터 잠깐 우리 좀 보고 들어가죠. 자, 우리가 어휘 문제가 있고, 단어의 뜻 묻는 문제. 자, 다음에 표현 문제가 있고, 표현 문제라는 건 두 단어 이상의 모임체, 그 구의 의미를 묻는 게 이제 표현의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한 단어는 어라고 하고, 두 단어 이상의 모임체는 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단어 이상의 모임체인데 그 속에 우리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으면 절이라고 하고, 모든 어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 대상을 가리키는 용어가 요 구, 절, 요 세 가지가 되겠죠. 자, 한 단어면 어고, 두 단어 이상이면 구고, 그게 두 단어 이상이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으면 절이고, 자, 우리가 명사가 한 단어면 명사 그냥 명사라고 보통 부르고,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명사 역할하면 명사 구라고 부르고, 그 다음 그 속에 주어 동사가 들어가서 명사 역할하면 명사 절이 되겠죠. 그걸 한꺼번에 통칭하는 말이 명사 어구 또는 명사 상당 어구 또는 명사 요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고, 자, 형용사 한 단어로서의 형용사 역할하면 형용사 통상 형용사라고 부르고, 자, 두 단어 이상의 형용사 역할하면 형용사 구. 자, 주어 동사가 들어가서 형용사 역할을 하면 형용사 절. 통상 99%는 관계사절을 얘기하는 거고, 그건. 자, 다음 부사어, 부사구, 부사절. 한꺼번에 부사어 구. 결국 부사구라는 말보다 부사어구라는 말이 더 큰 말입니다. 결국 부사어구 속에 부사구가 포함되는 거니까. 자, 표현이라고 하는 건 결국 두 단어 이상의 모임체를 얘기하는 거고. 자, 다음 생활영어. 생활영어라고 하는 건 대화체 문장을 가지고 그 문장의 해석을 묻는 거. 즉, 주로 절 단위의 해석을 묻는 게 생활영어 문제가 되겠고. 자, 공통적인 건 요 세 가지들은 결국 뭘 묻는 거냐면 해석을 묻는 겁니다. 그렇죠? 단어의 뜻, 구의 뜻, 그 다음 문장, 절의 뜻. 우리 문장과 절의 차이를 얘기하면 문장이라고 하는 건 자, 특정한 메시지가 그런 말하고자 하는 바가 완결된 절, 그게 문장이야. 그렇죠? 아무래도 끝맺음 구두점인 마침표나 또는 느낌표나 또는 물음표나 자, 이 종지부를 찍는 구두법이 들어가 있는 게 문장이겠죠. 절이 크겠어요? 문장이 크겠어요? 문장이 크겠죠. 문장 속엔 절이 하나일 수도 있고 절이 두 개일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절과 문장은 절보단 문장이 이제 큰 개념을 얘기합니다. 한 문장 속에 절이 하나일 수도 있고 그게 제일 많겠지. 그 다음 우리 한 문장 속에 절이 두 개일 수도 있고 심지어 절이 세 개, 네 개일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사이사이를 접속사로 연결시켜주면, 자, 그래서 생활영어라고 하는 건 흔히 문장의 한 절로 이루어진 우리 생활영어 문장의 뜻을 묻는 문제고, 자, 저 세 개가 이제 우리 해석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우리가 제일 골치 아파하는 게 문법이 되겠고, 자, 문법을 그대로 풀어보면 글쓰기 규칙이야. 그렇죠? 자, 글을 짓는 그 방법에 대한 얘기가 문법이 되겠죠. 문법은 기본적으로 해석 문제는 아니죠. 올바른 형태에 대한 문제지. S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능동태로 쓸 건지 수동태로 쓸 건지,
시제를 과거로 쓸 건지 현재 완료로 쓸 건지 자, 그 올바른 형태를 묻는 문제가 우리 글쓰기의 규칙성에 대한 우리 문법이 되겠고 글쓰기 방법이야, 그렇죠? 대신 그 규칙성을 수학이라고 비교하면 우리 그 공식을 묻는 게 저희 문법 문제가 되겠죠. 문법에서도 물론 해석 문제가 있어, 그렇죠? 영작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바른 해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묻는 문제는 있지만, 자, 기본적으로 문법 문제 우리가 골치 아파하는 건 형태적인 거지 사실 해석적인 문제는 아니니까. 자, 다음 마지막이 독해가 되겠고, 자, 독해도 말 그대로 풀어보면 모든 용어나 개념은 어차피 영문 우리 두 문자거나 앞머리 글자 따서 모은 거 아니면 한자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개념이라고 하는 건. 자, 독해라고 하는 말도 그대로 풀어보면 자, 읽어서 끝내면 해석만 묻는 거겠지만 그걸 우리가 해를 해야 돼, 그렇죠?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래서 독해라고 하는 건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그 해석과 함께 독해를 우리가 형태 묻지는 않으니까 본인의 생각이 추가가 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니까 정보를 가공도 해야 되고 정보를 재진술도 해야 되고 또는 그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없는 정보를 또 미루어 짐작도 해야 되고 또는 그런 글쓰기의 순서도 정해야 되고 같은 단순한 해석 문제를 넘어서서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가 됩니다. 아무래도 변별력 있는 문제들은 단순한 해석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자신의 그 판단이 들어가야 그게 이제 변별력 있는 문제가 되고. 자, 그래서 영어를 가지고 독해를 아무리 공부를 해도 독해 부분에서 만점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그건 국어 실력적인 문제 때문에 안 나오는 겁니다. 결국 내가 영어 공부를 단어 공부하고 문법 공부하고 해서 독해 점수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놨으면 그게 한 80% 수준까지 닿았다. 그럼 더 이상 안 올라갑니다, 점수. 그러니까 처음에 독해를 내가 쭉 점수를 올리다가 딱 멈추면 거기서 독해는 그 사람은 끝이야. 결국 그 나머지 부분은 단어를 더 공부한다고 또 문법을 더 남들보다 많이 안다고 독해 문제를 다 맞지 못한다는 거죠. 한국말로 까고 풀어도 틀려, 이거. 근데 그 틀리는 부분은 결국 영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국어 문제인 거지. 자신의 상식도 필요한 거고 언어적인 감각도 필요한 거고 또 논리력도 필요한 거고. 자, 그래서 우리 어휘 표현 생활 영어 문법 독해. 자, 요게 기본적인 영어 시험에 이제 우리 각각 세부 영역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 우리 어휘라고 하는 거 아무래도 기본적인 수능 수준의 단어를 묻기도 하고 또는 수능 수준의 범위를 넘어선 성인 수준의 핵심 동의어를 묻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변별력 있는 문제들은 단순한 수능 수준의 문제를 넘어서서 수능 핵심 어휘보단 얘네들은 이제 핵심 동의어 문제 쪽에서 아무래도 변별력이 나겠죠. 자, 그래서 단순하게 고딩 단어 공부한 걸로 끝나면 부족하고 특히 지방직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단어 수준이 다른 그 기타 영역보다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단어 공부를 우리 핵심 동의어 수준까지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특정한 단어들의 그 동의어 군을 따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표현이라고 하는 건 크게 세 가지를 묻는 거고. 자, 하나는 단순한 어휘지향적인 수거. 또 하나는 이어동사, 삼어동사라고 얘기하는 주요 동사구. 그 다음에 그 백스토리를 갖고 있는 우리 관용적인 표현. 이디엄, 관용적인 이디엄이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다 표현이라고 우리가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들인데 어휘지향적인 수거 같은 것들은 그냥 단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우리가 수거집에 맨 처음에 나오는 수거가 저 표현이에요. 접수거. 우리 abide 하면 머물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stay의 동의어로 쓰이는. 그래서 뭐뭐 옆에 머물다는데 저 단어 자체를 저걸 아는지 모르는지 사실 어휘 문제랑 똑같이 별반 차이 없습니다. 다만 두 단어 이상이 뭉쳐져 있는 것 뿐이지. 자, 그래서 준수하다, 지키다라는 수거가 되는 거고 뭐뭐 옆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라 준수하고 지키는 겁니다. 이제 동사구 같은 게 우리가 제일 약한 거고 동사구가 우리가 약한 이유는 뜻이 하나가 아니라서 그래. 단어는 뭐 뜻이 하나가 기본인데 가끔 뭐 그 단어에서 조금 파생된 그런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뿌리 뜻은 안 들리니까
자, 표현도 물론 마찬가지야. 근데 겉보기에는 그 뜻이 무지 차이가 없는 뜻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 뜻이 뭐 한 10개씩 이상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들은 사전 찾아보면. 대신 이제 시험에서 다루는 고해석 범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 한 단어 한 단어 모를 수가 없죠, 당연히. 이 단어는 우리가 모를 수가 있거든. 어휘니까. 자, 근데 이 단어 같은 경우는 뭐 한 단어 한 단어는 다 아는 단어예요. 그렇죠? 자, 이건 우리 돌리다, 틀다, 바꾸다, 뒤집다, 전환시키다고 우리 and 하면 안으로 오고, 이걸 왜 몰라, 그렇죠? 자, 근데 이게 문맥 속에서 이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그걸 묻는 게 전 문제고. 소개했으니까 저 단어, 저 표현의 의미를 설명하면, 쟨 자동사구로 쓰이게 되면 잠자리에 들답니다. 자, 몸을 돌려서 이부자리 속으로 빙글 돌려 들어가는 거 생각하면 딱 보일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turn in 하면 잠자리에 들답니다. 우리 go to bed 하고 같은 뜻으로 쓰이는 표현이니까. 그 표현 말고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저거니까 그 다음으로는. 자동사구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해요? 저렇게 혼자 쓰면 저게 문장 끝이야 그냥. He turned in late last night. 어젯밤에 늦게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자동사구라는 건 혼자 쓰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진짜 혼자 자동사 쓰는 방법하고 똑같아, 그렇죠? 우리 자동사라고 하는 건 뭐 혼자서 주어의 동작, 행위 상태를 다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자동사예요, 그렇죠? 스스로 자체니까. 혼자 쓰면 문장 끝난 거야.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An earthquake happened. 한 문장 끝났어, 그렇죠? 끝났기 때문에 뒤에다가 이제 명사 연결하려면 전치사로 이어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자, 그게 자동사 쓰는 방법입니다. 혼자 쓰거나 전치사와 함께 명사 연결되는 거. 마찬가지. 저게 자동사 구라는 거야. 저렇게 혼자 쓰거나 뒤에 명사 연결되려면 또 뭐 전치사 달고 들어가면 되는 거고. 저희는 뭔데요? 저희는 부사고. 우리 모든 전치사는 두세 개 정도 예외 빼놓고는 다 부사로 같이 씁니다. 전치사 겸 부사로. 우리가 영어라는 그 언어가 공부하기에 까탈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대개 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 품사로 같이 씁니다, 영어는. 진짜 쉬운 단어만 갖고 봐도 그래. 얘가 품사가 동사로 끝나나 좋아하다? 아니잖아, 그렇죠? 전치사 할 땐 처럼이잖아. 접속사 할 때는 뭐뭐 이 뜻이야. 물론 처럼이나 뜻은 똑같아. 뒤에 주어 동사가 오면 접속사고, 그 다음 목적어 오면 전치사고 한 것 뿐이니까. 형용사 할 땐 유사하냐, 같은. 명사로도 써, 기타 등등. 품사가 접속사, 동사, 형용사, 명사, 전치사 이렇게 5가지 났어요.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쉬운 것만 갖고 봐도 얘가 품사가 1개인가? 3개야. 조동사, 동사, 명사. 조동사 할 땐 해야 한다. 동사 할 땐 필요하다. 명사 할 땐 또 뜻이 많아, 그렇죠? 다 품사, 다 의어야, 영어는. 필요의 뜻도 있고 요구의 뜻도 있고 필요로 하는 거 요구사항의 뜻도 있겠고 궁핍의 뜻도 있고 빈곤의 뜻도 있고 뜻 많아, 이거. 자, 그렇게 영어는 다 품사 다이어인데 그게 물론 다 처음에 그 뿌리적인 의미에서 확산되는 건 똑같습니다. 저 어휘부터 독해까지 다. 독해도 직역의 바탕에서 역하는 거고 단어도 그 원래 첫 뜻에서 우리 비롯돼서 이제 여러 가지 뜻으로 확산이 파생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